컴퓨터 뭐 모니터 뭐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건 본체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거. 본체가 쭉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시면 본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나열을 좀 해보죠. 본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 컴퓨터 본체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떠오르시는 거? 떠오르시는 거? 뭐 구성 요소로 GPU. GPU. 오케이. 좋아요. GPU 있어요. GPU. 이렇게 해가지고 GPU 있고요. GPU 하면 또 CPU?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드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하드 디스크가 됩니다. 하드 디스크 HDD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CPU 얘가 GPU 얘는 CPU 그리고 메인보드 그런 말도 있어요. 메인보드 그래서 괜찮아요. 얘는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컴퓨터 노트북 사실 때 스펙 체크하실 때 꼭 나오는 거 빠진 거 있는데 맞아요. 램이세요. 여기에 램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놈이라서 얘가 별표입니다. 램은 그냥 저기 뭐죠? 영어로 그 뭐라고 풀어지냐면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죠. 랜덤하게 메모리에 접근한다 라는 소리인데 자, 그럼 이것들이 하는 역할들을 조금씩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드디스크부터 볼까요? 메인부터 보죠. 자, 메인. 얘가 하는 역할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체 안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각각의 거기다가. 그래서 이 메인보드는 명령을 내리는 놈이에요.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S. 윈도우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러한 각각의 부품들의 역할들을 통합한다. 얘는 통합하는 역할이고 그런 걸 통합해서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메인보드가 막 엄청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기능들은 각각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 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드디스크의 설계도 완전 간단 버전. 하드디스크는 일단 역할이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드디스크가 얘가 여기 내 PC 같은 거 같을 때 요거 있죠. 이런 거가 하드예요. 얘네. 요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의 이름은 C 드라이브라고 해서 C 하드디스크인 거고 D 하드 이거 이름일 뿐이에요. CD는 여기에 이제 기가도 있고 하네요. 지금 우리 요거 학원의 컴퓨터가 465기가 라고 하는데 이거 512기가짜리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요런 걸 얘기를 하는데 딱 이건데 이거는 그래서 역할이 뭐냐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죠? 저장 용도예요. 단순히 근데 저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영속하게 영원히 저장하는 거죠. 영속적으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어떻게 할까요? 저장을 대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요 찾아볼까요? 모양들이 좀 있어서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딱 요거예요. 이게 하드예요. 이게 둥근 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판이 있어요. 원판이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이 이거를 읽는 거거든요. 읽는 역할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판에 있죠. 이거 원판을 조금 뭐죠? 눕혀 볼게요. 원판을 눕히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원판 눕혔고요. 그다음에 저 읽는 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핀 하나 꽂고 있겠죠? 얘가 읽는 거예요. 옆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이 원판이 있죠.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하죠. 그러면 홈을 파요. 살짝 이렇게 탁 파요. 이런 식으로 홈을 파가지고요. 여기 파인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돌리는 거거든요. 디스크를 돌려요. 얘가 읽잖아요. 이렇게 읽어요. 읽어드릴 때 이게 돌아가니까 얘가 읽을 때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읽다가 그러다가 홈이 있으면 여기 딱딱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돌다가 이렇게 끊기다 읽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읽어드린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된 거냐면 이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0, 0, 0, 0, 0, 0, 0 하다가 이거 홈 만나면 1. 0 하다가 여기 또 홈 만나면 1.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파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홈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우리는 컴퓨터한테 0과 1의 정보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잘 읽어드리고 저장도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음악 LP판 같은 거죠. LP판도 홈 파놓고 그거 돌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잘 안 보시는 것도 같긴 한데 여기 디스크 정리 있어요. 이런 거 디스크 정리. 이런 거 뭐 하는 걸까요? 디스크 정리.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거든요. 디스크 정리가 뭐냐면 여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림판도 있고 줌도 있고 지금 뭐 크롬도 있고 다 여기 있는데 데이터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이 핀이 빨리 읽는 그 공간으로 모아놔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를 읽어드릴 때 바로 읽는 그 부분에 있게 되면은 빠르게 좀 더 디스크를 읽어오겠죠. 데이터들을.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이 나머지 아직 그러니까 뺀 부분들은 이제 좀 여분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좀 정리가 돼서 뭔가 용량이 늘어나게끔 되거든요. 정리해보시면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예요. 약간 퍼져 있던 거예요. 그런 게 하드디스크 맞고 그 다음에 요 CPU 보통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CPU 하드 그 다음에 램 이게 중요한데 자 CPU, GPU 얘네들은 뭐 하는 놈인가요? 이거 두 개. 얘네는요 연산을 해요.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계산. 연산. 근데 GPU 뭐가 더 비싸요? 아세요? 뭐가 더 비싼지는 아시죠? 얘가 비싸고 요즘에 계속 N 회사 때문에 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N 그 V 해가지고 하는 그 회사. 이 사람 얘네들이 GPU 너무 잘 만들어서 오르고 있는데 GPU가 지금 너무 비싸졌죠. 너무 그 달러 여기 막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코인 채굴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GPU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비싸졌어요. 하나하나가 다 GPU입니다. 하나하나가 막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200만 원, 3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억 단위 그냥 가겠죠?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GPU가 어마어마하게 쓰였는데 그럼 왜 CPU로는 이거 못 만드냐 이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가능은 해요. 오케이긴 합니다. 너무 느려요. 못 쓰는 건데 이 CPU와 GPU의 차이를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녹화에는 못 담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하고 보여드릴게요. 램. 우리 램 같은 거, 사양 같은 거 보실 때 좀 달라요. 하드디스크의 사양은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보이시는데 노트북 한번 쳐봅시다. 노트북 쳐서 단어와 들어가 보면은 나올 거잖아요. 아무거나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들어갈 필요도 없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램 용량. 이거 램,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하드가 어디 갔죠?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램은 16기가 이러고 나오고요. 램은 뭐 4기가도 있었어요. 4기가, 8기가 바이트, 16기가바이트가 요새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8기가만 해도 비싸지죠. 그런데 HDD의 그 크기는 막 128기가, 256기가, 이거에 또 두 배인 112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생각을 한번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별 생각 없었지만 이제는 해봐야 돼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128이랑 4만 해도 엄청 차이가 큰데 요즘에 얘 막 테라까지도 가죠. 1024기가바이트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테라바이트라고 하죠. 단위가 그냥 바뀌었을 뿐 엄청난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막 이러고 있는데 1000 막 2000 이러고 있는데 얘는 기껏해서 4기가 8기가 하고 있는 이유가 방식의 차이죠. 방식의 차이예요. 방식.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는 회전한다 했죠. 이 방식을 그래서 물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이다.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물리적인 데이터 출력이라고 하는 거고 램에 들어가서는요. 반도체예요. 이거. 전자적이라는 거죠. 전자식이에요. 전자로 쏴준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반도체가 뭐길래 또 전자식은 또 뭔가 했을 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렇게 삼지창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트랜지스터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삼지창. 얘네가 반도체의 일환이 되는데 반도체 소자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선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전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껴있어요. 또 이제 부품들이 또 껴있겠죠? 쭉쭉쭉쭉쭉. 많아요. 뭐, 보드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어떻게 하냐면요. 전기가 이렇게 오죠. 전기가 와요. 쭉 해서 전기가 이렇게 쭉 옵니다. 쭉 와가지고, 얘가, 전기가 이제 보내야 되는 신호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퍼지겠죠? 딱 넘기는 게 1이에요. 그런데 전기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전기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신호예요. 그러면 전기를요 밑으로 내려요. 깔아버려요. 밑으로 이렇게 쭉 보내버립니다. 이쪽으로. 트랜지스터는 그래서 보내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고요. 전기가 밑으로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0인 거예요. 트랜지스터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거는 이렇게 간 거니까 이거를 1 같잖아요. 1. 근데 안 통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얘를 0 이런 모양으로 표기를 했을까요? 싶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어쨌든 1이랑 0이 전기에 ON이고 전기 오프 안 들어간 거 이거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전원은 켜고 끄는 거잖아요. 1이면은 킨 거고 0이면 끈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이거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 중에서 대기 전력이 있고 없고가 있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게 차이는 얘는 그 전기가 통한다고 하는 1이 걸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대기 전력이 있어요. 대기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얘는 꺼도요. 대기 전력 얘는 꺼면 대기 전력 없어져요. 대기 전력 없는 거 있는 거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끄든가 아예 키든가 그냥 반 정도만 끄든가가 되죠. 그런 표현으로 전원 표시도 돼 있다고 해요. 핸드폰 같은 건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핸드폰은 대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끄려고 버튼 한번 지금 이렇게 쭉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S 뭐 최신까지는 아닌데 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런 식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된다는 거고요. 그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반도체 안에 있는 거는 화학으로 들어가요. 전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자르고 하는 건 화학 쪽이에요. 그 마이너스를 많이 가진 물질을 여기다 놓고 플러스 많이 가진 물질 여기다 놓고 중간에다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섞여져 있는 거 물질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게 치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전자가 쳐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가는 놈이 있고 못 가는 놈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반도체는. 요거는 이제 그러하다. 네. 자, 그래서 램입니다. 우리 그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ESC 한번 눌러보실까요? 나오죠 이거. 컨트롤 쉬프트 ESC 요거 외워두시면 편해요. 컨트롤 쉬프트 ESC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알트 탭인가 뭐더라? 컨트롤 딜리트 눌러가지고 막 작업 관리자 그렇게 막 창 바꾸시지 말고 한 방에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많이 구동이 되고 있죠. 이런 건데요. 여기 메모리 부분에 계속 이제 바뀌죠. 막 그 퍼센트율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자, 이게 왜 그래요? 자, 우리 램이 예를 들어서 4기가라고 해봅시다. 우리 램이 4기가예요. 램이 4기가인데
지금 화면 막 많이 띄워놨잖아요. 저는 지금 인터넷도 켜놨고요. 인터넷 뭐 한 1기가 먹고 있다고 치고 그 인터넷에 유튜브나 아니면 음악 같은 거 켜놓으시고 게임도 할 수 있죠. 게임해요. 얘 막 2기가 먹고 있어. 또 개발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뭐 하나 돌려놓은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연산해놓고 실행해놓고 오래 걸리니까 그냥 냅뒀어요. 얘 한 2기가 돌고 있어요. 이거 돌리면서 게임하고 인터넷 틀어놓고 음악 프로그램 틀어놓고 근데 이것만 있어요? 아니 요거 그 백그라운드에 뭐 다른 것도 필요하죠. 지금 저 줌 켜놨어요. 그럼 줌도 지금 동시에 돌고 있잖아요. 줌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1기가 이거 가능해요? 불가해요? 우리 지금 컴퓨터 쓰시는 분 쓰셔봤지만 가능해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램이 4기가래. 이러면 오버됐죠. 아유, 순서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은 램을 쓴단 말이에요. 램을 쓰는데 램이 4기가인데 4GB인데 아니 왜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터넷이건 게임이건 프로그램이건 전부 다 우선은 저장이 돼 있는 구간은요.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다운시켜 놨고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크롬도 있겠고요. 인터넷도 있을 거고 줌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실행의 구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크롬을 여기 인터넷을 한대요. 인터넷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CPU가 GPU는 좀 빼고 자 우리의 CPU가 자 이제 저 인터넷 열 거야 해가지고 메인보드 통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지금 인터넷을 열기 위해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인터넷이 하드디스크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느려요. 이거 회전 속도로 전자 속도를 감당 못해요. 너무 느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느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CPU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못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 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고요. 발명을 좀 한 거죠. 이 램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요 거에 약간의 그 파트를 미리 좀 떼와요. 이런 개념, 이런 느낌. 다 가지고 오지는 않고요. 약간 이렇게 파트를 떼와요.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떼옵니다. 좀 떼오고 얘도 게임이라고 해도 얘도 좀 떼와요. 램이 막 전부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램은 이제 비싼 우리 메모리란 말이에요. 아주 비싼 메모리죠. 메모리인데 비싸요. 반도체를 연산으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만약에 메모리도 이제 반도체로 만들면 빠르고 너무 좋은데 이제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격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제 얘는 빠르죠. 얘는 되게 빨라요. 그래서 CPU가 이를 램이랑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키면요. 하드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드에서 램이 미리 좀 인터넷을 빼놨다. 그 파트를. 그리고 CPU한테 램이 넘겨준다. 그러면 이거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도 어느 정도 그 파트가 있는 거예요. 파트를 갖고 와서 미리 먼저 구동이 될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CPU한테. 이렇게 해서 가요. CPU는 램이랑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램은 이런 식으로 파트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생겨요. 램이 4기가인데 지금 CPU로서 우리가 돌린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6기가로 오버가 된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램이 처리하냐면 전환해요. 바로바로 전환해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그림판 보고 있죠. 여기 크롬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크롬이 아래에서 있긴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화면에 딱 뜨면 인제서 우리가 보는 거죠. 스크롤하면 인제서 우리 보여주고 여기서 뭐 다른 거 눌렀을 때 크롬이 이제 실행이 좀 된 거죠. 램이 얘네들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거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눈에 인식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빨라요. 너무 빠른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메모리는 한계가 있고 속도에도 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계속 뭐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넣어요. 해서 얘네가 10기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구동을 얘가 전환을 하기에 이제 무리가 오는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무리가 오는 시점이 응답 없음. 경험해 보셨죠?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 렉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잠깐 멈춰요, 얘가. 딱 가다가 그냥 화면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조금 심하면은 아예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셧다운도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램 때문이거든요. 램이 견디지 못해서예요. 하드디스크랑은 일할 수가 없고 램은 이제 용량이 한정돼 있고 내가 그러면은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런 경우에 뭐 올려주시면 되냐면 이거 사다 끼우시면 돼요. 이거 8기가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16기가로 늘리세요. 그러면은 그 복수계 프로그램 돌리는 거 웬만해가지고는 렉 안 걸릴 겁니다. 올리면 그래요. 비싸서 그렇지. 돈이 문제지. 그 가격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여기 4에서 8 올릴 때 램이 글쎄요 한 20만원, 16만원 이 정도 해서 뭐 이런저런 공인비 좀 포함하면 2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그 256기가 하드디스크 하드를 512로 늘리는 것도 근데 한 20만원 정도 돼요. 그만큼 반도체가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는 한 그 128기가 정도 사시고요. 램을 한 16기가 정도 확보해가지고 사시면 나중에 USB나 뭐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가지시고 여러분들 막 작업한 작업물들은 하드에다가 저장하시고 컴퓨터에 넣지 말고 그리고 컴퓨터에 램은 늘려주시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땐 좀 경제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북도. 램에 치중을 하세요. 어차피 요즘에 그 산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산디스크 이런 데 잘 나오더라고요. 2테라 같은 것도 나와요. 2테라. 여기다 따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컴퓨터한테 다 저장할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는 가볍게 씁시다. 그래서 램의 그런 역할들이 전환이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지금 운영 중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그냥 계속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성능 이래가지고 여기 탭 들어가 보시면은 이 중에 메모리 있잖아요. 이거 16기가짜리 램이네요. 얘가 계속해서 출렁출렁 거려요. 살살살살 보시면 CPU가 계속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양들이 그때그때 다른데 이게 그냥 대단히 빠를 뿐이죠. GPU도 쓰고 있네요.
메모리. 메모리가 이게 너무 많아. 메모리가 이렇게 찰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려졌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가서 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서비스 호스트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끄시면 큰일 나요. 컴퓨터 뻥납니다. 이거 안 돼요. 어, 우리가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다가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끄시면 안 됩니다. 윈도우 프로세스 같은 거는 가만히 냅두셔야 됩니다. 꼭 끄고 싶다면은 그 위에 이런 앱들 있죠. 앱들에서 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건들지 않는 걸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써줘야 돼요. 지금 이런 것도 뜨네요. 지금 우리 계속 코드 안 썼잖아요. 얘 지금 절전 모드로 들어갔네요. 알아서 이렇게 저기 처리하니까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자, 시언어 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시언어가 있죠. 시언어가 램을 다뤄요. 램. 우리 시언어를 계속해서 했지만 우리가 지금 건들 수 있는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하는 부분, 개발자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CPU는 사양에 맞춰서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냥 둬야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좀 빠지고 하드도 좀 빠지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램. 그리고 시언어에서는 이거를 각각 이렇게 좀 나눕니다. 데이터 공간들이 좀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설계가 돼 있어요. 층층이. 네. 층층이 설계가 돼 있고 설계 각각의 이름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스택이에요. 스택. 여기 있는 게 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데이터 영역 혹은 코드 영역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우선은 스택. 우리가 C 언어에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뭐 int a는 10 던져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다 필요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거에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a라고 하는 것도 공간이 필요하고 int는 그걸 알려주는 놈이고 여기 공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럼 이 공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간이잖아요. 이제 공간이라고 해서 얘기 드리는데 공간이 메모리예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할당.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써보죠. 얘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스택 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함수도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뭐 int main 해가지고 하죠. int main 해가지고 함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쓴 거. 얘는 좀 크겠죠, 물론. 이런 함수의 크기도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좀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메인 함수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메인 함수 안에 그 이런 코드들이 다 자기의 메모리 공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막 그 숫자 1, 2 저장하려고 하는데 계속 int를 쓰면은 int 되게 큰 거거든요. 이거 저장하려고 우리가 코드를 짤 때 int로 막 int 해가지고서는 다 박아놓는 것은 C 언어를
잘 활용하지 않는 거다. 이거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딱 할당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가 이제 시언어를 배우는 거고, 요것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 이 메모리의 공간들을 잘 조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들이 포인터예요, 포인터. 메모리를 무작정 늘릴 수 없으니까 하나의 메모리를 우리가 계속 재활용을 잘 하자. 여기 있는 거를 다른 데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보자 해서 나오는 개념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해들이 좀 필요합니다.